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데요. 네.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이번에 41%가 나온 거에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. 그걸 보면서 이건 안 된다. 과거에 우리가 정치적인 투표를 통해서 네. 나아지길 바랬던 것이고요. 또 과거의 독재 세력과 경상도 그 시민들을 분리해서 다뤄왔어요. 네. 그것이 오랫동안에 우리가 그 저기 민주 세력이 진보 세력이 취해왔던 스탠스였습니다. 근데 그걸 해서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? 지금 물론 집권 초기에 굉장히 좋은 미래가 보이고 하지만 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 그랬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안 그랬습니까? 그러니까.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서 네.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원칙적으로 된다. 접근해야 된다.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이 반헌법적 반민주적 정당을 용인한 시제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? 몇십 년째입니까? 이걸 끝내야 이름을 된다. 바꿔놓고 예. 그 사실 말해서 그 쿠데타를 했던 정당이 그게 민주정당입니까? 그 이후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이름 바꾸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? 그 정당의 뿌리가 어디예요? 전두환 정당이에요. 냉정히 말 민정당. 예. 그 재산 그대로 지금 이어받아 가지고 상속 아닌 상속 받아 가지고 지금 저기 청사하고 다 그런 겁니다. 저 도당 그 네. 건물 다 그런 거예요. 냉정히 따지면. 그렇죠.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한 번도 직시하지 않았다고요. 예. 이번에는 확실히 직시를 해야 된다. 이들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김정민 변호사님이 앞으로 해산운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. 해산운동에 어깨띠를 메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11시 2분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. 어쨌든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최상병 특검 있는데 우리가 막 그 노상원 수첩 오늘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다뤄봤고요. 사실 지금 김건희 씨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이제 특검 조사에 어떤 방식으로 응할 거냐 이거 굉장히 궁금한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결국 윤석열도 어제 체포영장에 불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 구속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. 네.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뭐 지금 그 경찰이 조은석 특검하고 체포영장과 네. 관련해서 조율 협의를 중이라고.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결론이 날 거고요. 네. 김건희 씨는 지금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나갈 것 같아요. 근데 검찰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후배 검사들 만나봐도 검사들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. 뭐 하는 거냐 도대체. 네. 근데 심우정 총장이 영도 쓰지 않지만 네. 어떠한 결정도 안 해요. 뭐 하는 거예요? 그 아무것도 사람은? 안 해요. 지금. 세상에.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네. 소환해서 계속 불응했잖아요. 김건희가. 예. 그러면 체포영장을 치든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예 망가졌어요. 조직이. 총장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고 그리고 밑에서도 불만은 많은데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총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뭘 할 사람이 없어 지금. 와, 예. 그러니까 진짜 무기력한 예. 안타까운 거. 그래서 특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안타까운 건 지난 그 전국에서 네. 그 검찰이 나서서 윤석열을 체포했어야 맞아요. 그랬다면 그렇죠. 그래도 검찰이 네. 그나마 조금 면피는 했을 텐데. 좀 체면을 채우고 조직이 유지라도 일부 됐을 텐데 뭐 체포는커녕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. 이제 국민들로부터 마지막 버림을 받은 거예요. 지금 검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? 물론 검사들 대부분 99.9%는 고생하죠. 근데 0.01%처럼 예. 때문에 네. 과거에도 뭐 군사 정권 때도 그랬죠. 뭐 군인 전부가 정치 군인이었나요? 그렇죠. 자, 변호사님 11시 5분인데 요 얘기는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요것만 짧게 여쭤볼게요. 주진우 의원은 왜 그런가?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저는 겁니까? 그 7월 31일 날 예. 11시 한 23분경인가? 예. 800에 7070으로 주진우 의원한테 전화가 갔거든요. 예. 그때 저는 불려 들어갔다고 봐요. 아, 그 대통령 경로 직전에 예.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전화하기 직전에 예. 먼저 그 조태영이 불려 들어간 것 같고요.
따라서 주진우도 불려 들어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화가 그때 있습니다. 예. 800-7070으로 주진우 통화가 한 의원한테 내용이. 드렸고요. 그리고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취하는 이 스탠스가 예.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때문에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명석한 분이 네. 뭐 수사권이 없다는 등 이런 회계망측한 논리를 펴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뭐 좀 이유가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저는 그 오판이 주진우가 심어준 오판이 아닌가. 수사권이 없으니 누구누구를 혐의자로 특정하지 말라는 그 오판이 아. 주진우 의원이 심어준 건 아닐까? 예.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. 의문이 든다.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집행은 이시원 당지 뭐 공직기강 비서관인지 네. 그분이 했지 않느냐. 그래서 역시나 제가 처음에 주진우 의원을 제일 의심했거든요. 예. 이 사건 핵심이. 근데 예. 나중에 이시원만 나오고 주진우 의원이 안 나오길래 잘못 짚었나? 네. 그 특수통은 맞춘 것 같은데 네. 청와대 아니 용산에 가 있는 검찰 출신 특수통은 맞춘 것 같은데 네. 이시원이었는데 이제 네. 주진우로 착각해 냈나 이랬는데 결국은 주진우 의원 쪽에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. 수사받을 수 있다. 당연히 수사는 받겠죠. 예, 왜냐하면 특검에 의해서. 그때 무엇을 했는지는 당연히 규명해야죠. 전화가 있으니까. 전화가 그리고 있으니까. 그 이후에 예. 법조인의 상식에 반하는 수사권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예. 왜 동조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해 볼 필요가 이 있지 않느냐. 수사권 없다는 얘기는 이제 박정훈 대령이 네. 국방부 그 수사단장을 했는데 수사권이 없다.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도 없으면서 이 저 최병 사건을 수사했다. 뭐 그 논란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좀 하신 겁니다. 아이고 그 오늘 하여튼 오늘도 뜨겁게 두 분 모시고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.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또 뵈야 될 것 같은데 예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취재 하겠습니다. 편집을 끝내는 이 시점에도 네. 3천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. 코스피는. 코스피 만세 드디어 만세. 3천 넘었다. 네, 빨리 그 김용남 의원님 따라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5천 가자. 5천 가자. 자,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1시부터 좀 늦었는데요. 참여연대 민변하고 공동 기획으로 내란 재판 직관 1열. 두 분이 내란 재판 다녀온 두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직접 방청기를 들어보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. 취재 편의점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광고 보시고 금요일 특별판 함께 하시겠습니다. 잠시만요. 두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